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수도권 모 교회에서 발생된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난립니다. 이게 제2의 신천지 사태인지 아니면은 신천지 사태 때보다 더 클 건지 와 난린데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코로나고 나발이고 각자 할 일 하다가 발생된 이 상황 그리고 찾아온 2차 팬데믹 그리고 시장 하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겁니다. 뭐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요 주간에 임시 공휴일 낀 지난 주말에 발생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체크된 확진자는 14일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10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아시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2주일이다. 이 사람들은 언제 걸렸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이 뭐예요? 코로나 이슈가 한참 축소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에 사람들이 제주도나 아니면은 각 지역으로 국내 여행을 한참 하던 그때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그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주말 연휴 때 인파가 쏠리는 특정 장소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실제로 몰렸다. 코로나고 나발이고 나는 연휴 즐기겠다. 휴가 즐기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모여가지고 대환장 파티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이번 주 안에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 대신에 그건 있죠. 두 장소에서 발생된 경우는 우리가 추적을 못하더라도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신천지 때랑 신천지 확산 때랑 비교가 됐었던 요 상황은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어차피 교회에 가는 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저녁 집회하는 때나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때 어차피 다 헌금 내고 그거 다 장부에 기록이 되니까 그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경로만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확산은 막을 수 있다. 그 감염 경로랑 이동 경로 그리고 확진자 명단 혹은 집회 참여자 명단 확실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차단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신천지 때보다는 훨씬 더 이슈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슈라고 하면은 시장 하락 원인, 악재로서 반영되는 부분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신천지 확진자 사태 때에는 워낙에 좀 꿍꿍이가 있다 보니까 감추려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와 명단도 확보 안 되고 감염 경로 차단도 안 돼서 10,000명을 넘겼던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인된 종교 단체이고 불법적인 것도 없고 없을 것이고 또 드러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니까 정부 쪽에서 협조 요청하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다 따라주겠죠. 그것을 바라고서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이번 연휴 때 만약에 인파가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은 휴가 즐기던 사람들이랑 겹쳤다라고 하면은 좀 잔잔하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8월 말까지 들쑤시고 다니는 9월 초까지 들쑤시고 다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아쉬운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오후에 있었던 18일 저녁 5시에 있었던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보게 되면은 당부를 드리는 이제 전문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발 어디 숨지 말고 정부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고분고분하게 따라주시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다. 숨기고 감추다 보면은 사태가 더 확산될 수 있으니까 2, 3월 때에 그런 경험 다시 하지 않도록 제발 협조 부탁드린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 주셔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협조가 제대로 될런지 그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그게 핵심인 거고 발표 내용을 좀 더 볼까요?
부정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방역 협조에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2, 3월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한 지역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한 그런 큰 집회였기 때문에 좀 위험 요인이 꽤 크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휴가철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로써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돈다. 끝난 줄만 알았던 마스크가 도는 걸 보니, 원격 교육 관련주가 도는 걸 보니, 아 이거는 이제 순서 상관없이, 관계성 상관없이 이제 실적도 2분기 거는 다 반영이 됐고 3분기 거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제 거의 방임 수준이니까 자유로운 상태다 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분기 실적 안 좋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안 가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그런 것이고, 원래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랠리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갖가지 호재가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재 다음 일정은 미정인 상태고요. 원래 이 기간에 발표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들 발표 내용에 따라서 뭔가 파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물 건너갔다라는 거, 이거 이제 발표되는 타이밍을 해가지고 관련주들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번 이슈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서울 모 교회 그 확진 사태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유전체 세포 요거 한쪽과 요거 한 부류와 이걸 하나 묶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쪽 그래서 보는 것인데 아쉽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발표 일정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때 한번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유전체 관련해서는 소마젠 그리고 테라젠 바이오 요렇게 있겠고, 바이오리더스까지 뭐 세포 줄기세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컨퍼런스 전에 미리 예고장을 하나 던졌었죠. SCM 생명과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강스텐 바이오텍, 헬릭스미스, 파미셀, 이 외에는 비상장사가 좀 껴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죠. 메디포스트도 빠지지 않고요. 이 이슈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는 타이밍이라서 시장이 가던 방향에서 쉬었다 가게 됐고요. 요거는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라고 따지고 봤을 때에는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은 하락폭과 연관되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기간 조정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길게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정부에서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철저하게 원천 봉쇄한다라고 하면은 기간적으로는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2, 3월 때처럼 그렇게 장기간 사람들 피말리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오늘 시간에서 이슈가 소멸된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일정 연기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뿐만 아니라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런 것들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이중 저점 형태, 다른 말로 하면은 W자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직전 저점 깨고 나서 올라오는 패턴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것으로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포인트를 보자라고 하면은, 이슈적인 면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이 멈추는 선, 그거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지선 잡아주는 것, 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방역을 잘 해주느냐, 추가 확산을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저점이 잡히는 게 하루라도 더 빨리 속도전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의 경우에는 하나만 확보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사태 때처럼 추가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 있잖아요. 지금 하루에 세 자릿수, 100명 단위로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이제 의미 있는 숫자 이하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악재에 충분히 다 반영됐다, 선반영이다 라는 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거침없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거 첫 저점 잡기도 힘들었고, 재차 하락할 때, 두 번째 저점 나올 때에도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제대로 판단이 안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지난번 때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번 기회로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오늘 당장 8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공포 심리가 매수 기회로 보는 관점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면서 하락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한다, 내지는 이제 서울 모 교회 사태가 어느 정도 축소된다, 잘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이쪽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 매수 기회냐 공포냐, 아직 공포 구간이냐, 더 하락할 수 있느냐, 그렇게 헷갈리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매수 기회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막연하게 하락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언택트 관련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업들은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였어요? 그냥 테마 연관성으로만 움직이던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마스크 생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오공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요거는 투기성이다. 관련이 없는데 오르는 종목들은 투기성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관련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다가 괜히 이상한 관점으로 두들겨 맞고,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포인트처럼 보이긴 했었는데, 실상 까놓고 보면은 오늘 어마어마하게 샀죠. 금액 단위로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400억, 기관 270억.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98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샀네요. 기관이 600억 산 그런 날이었습니다. 보면 아시겠죠? 또 추가로 보여드릴까요? 오늘 외국인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포스코, 그 외에는 10억 단위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600억, 카카오
190억 가까이, 삼성 SDI를 170억, 현대차도 140억 이렇게 샀다라는 겁니다. 공통 분모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요거 뭐예요? 지수가 계속 상방으로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 담는 거겠죠? 요거는 아직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힌트가 아무리 많아봤자 뭐 하겠어요. 서울 모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생각될 만큼 하락해야지,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다음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랠리가 빨딱빨딱하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급이 굉장히 잘 조용하게 은밀하게 요리조리 잘 움직이고 있고 공포 심리가 워낙에 크게 공포 심리만 워낙 크게 반영되는 걸 보다 보니까 시장 반등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종목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시장 반등이 찾아오는, 지수가 먼저 끌어올려지고 종목들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가 움직였잖아요. 과정에서 어떻게 됐었죠? 삼성전자가 꿈쩍도 안 했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서 그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서 종목적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쓸데없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번 사태도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남기고요.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반등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